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배우는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자성어로 여러분과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밝히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만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엄청 잘생겼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엄청 성격이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도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르겠다고요? 참 답답하네. 그럼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로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제 좀 믿을 수 있나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억지를 부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배울 사자성어가 바로 견강부회이기 때문이에요.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한 말처럼 선생님의 목소리로 외모를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성격이 좋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견강부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미도 이해하고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견자는 끌 견자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하죠. 그때의 견자예요. 그리고 강자는 우리가 흔히 강할 강자로 자주 사용하는 글자예요. 여기서는 억지로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 여기서 사용한 부자는 붙을 부자에 회자는 모을 회자를 사용하거든요. 함께 모아서 의미를 얘기해보면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 모은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말하자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맞추는 것을 말한다고 의역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원래 송나라 때 청초에 통지총서라는 책에 견합부회라는 말이 쓰인 것이 유래인데요.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의 그런 이변을 좋은 현상과 나쁜 현상으로 나누어 해석하여 말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억지로 끼워 맞췄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와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 가기 싫은 거예요. 약속을 깨기 위해 친구에게 야, 어제 밤에 달이 붉은 빛을 띄었는데 그런 날에 여행을 가면 불운이 따른대. 이러면서 좀 여행을 피하려는 거죠. 그럼 실제 어떻게 예문으로 사용되는지 볼까요? 네가 시험 못 본 것이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건 견강부회야. 자신이 시험 못 본 것을 무마하기 위해 비 온 것에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견강부회와 유사한 의미의 사자성어를 하나 더 배워보죠. 그건 바로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대로 풀면 속담이 되죠. 제 논에 물대기라는 속담 말이죠. 들어보신 적 있죠? 예전부터 농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농사에 비유되어 있는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속담 중에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농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견강부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한자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아는 나 아자, 저는 바천자고요. 그 다음 끌 인자.
우리가 앞에서 견강부회를 보면서 끌 견자 얘기하면서 견인차 얘기했었죠. 견인차에서 인자가 여기 사용된 인자예요. 견자와 의미가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수까지 합쳐져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밭에 물을 끌어온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속담에서는 제 눈에 물대기라고 하는데요. 왜 논답자가 아니라 밭 전자를 사용한 것이 좀 특이하네요. 물을 댄다는 걸 보면 밭보다 논이 더 적절할 것 같고 한자로도 논답자가 있으니까 아답인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아전인수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는데 일본에서 논은 수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욱 중요한 건 이 말이 나온 배경이죠. 일본은 지형이 복잡해서 논에 물을 댈 때 꼭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한대요. 그런데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집단의 협력을 깨버리게 되겠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너는 네가 분리할 때만 원칙을 내세우니? 정말 이런 경우는 아전인수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꼭 사람들 중에 평소에 자신이 행동할 때는 많은 예외 사항을 두다가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원칙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곽쌤의 사자성어 메모장 기억 쏙쏙.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뉴스에 등장하는 기자로 좀 변신해 볼 거예요. 원래 오늘 배운 견강부회나 아전인수는 일반 사회나 정치 뉴스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뉴스의 박동훈입니다. 오늘 A고등학교에 B 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을 불러 훈계 및 지도를 했지만 학생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견강부회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역시 B 학생이 평소에도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아전인수격의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고 진술하여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EBS 뉴스의 박동훈이었습니다. 저 또 오늘 유용한 2개의 사자성어를 배워봤어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 선생님이었어요. 안녕.